바다 밑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악어요? 아닐걸요? 네스호 괴물이요? 제발요. 그건 존재한 적이 없어요. 크로노사우루스는 어때요? 멸종했지만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만약 이 생물체들이 오늘날에도 존재했다면 어떤 모습일지 봅시다. 우선 중요한 것부터 먼저요. 과연 이들은 무엇일까요? 크로노사우루스는 시원하고 위도가 높은 에로망가 해에 살았던 해양 육식동물이에요. 백악기 초기인 9천만 년에서 1억 2천만 년 전 사이 호주 내륙의 광대한 지역에 걸쳐 살았어요. 선사시대 파충류와 거북이와 관련이 있는 걸로 유명한 콜롬비아 근처에서 이 생물의 거의 완전한 화석도 발견되었죠. 이 사실은 제가 묘사하려는 괴물이 전 세계에 존재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사우루스라는 걸 듣고는 공룡이군 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들은 파충류였어요. 플리오사우루스라고 불리는 플리오사우루스 상과의 가장 큰 일원이에요. 화석 증거에 따르면 무게가 9,000kg이 넘고 길이는 약 9m였어요. 이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긴 악어는 필리핀의 로롱이라는 이름의 바다 악어였어요. 길이가 6m였고 무게가 1133kg이 채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여전히 평균 크로노사우루스보다 3m 더 짧고 엄청나게 가벼워서 비교해보면 악어는 마치 예쁜 금붕어에 지나지 않았어요. 무서운 길이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사우루스의 신체적으로 가장 위압적인 특징은 머리였어요. 두개골은 약 2.5m였고 몸 길이의 크기를 고려할 때 사실 비율적으로 컸어요. 크로노사우루스의 입 안에 들어갈 만큼 운이 없던 것들은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짐승의 이빨은 사실 그렇게 날카롭지 않았거든요.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 취소할게요. 이 괴물의 입 안에 있는 건 고사하고 이빨 없는 뱀과 있는 것도 자신 없어요. 하지만 특히 악어나 다른 육식성 파충류와 비교했을 때 크로노사우루스의 이빨은 날카롭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이 선사시대 바다생물의 이빨은 대신 원추형이었어요. 모양이 원뿔형이었단 뜻이에요. 불행하게도 덜 날카롭다고 해서 덜 위험하진 않았어요. 이빨은 거대했고 꼭대기에서부터 뿌리 밑바닥까지 30cm가량 자랄 수 있었어요. 분명히 크로노사우루스가 매우 강력한 턱힘을 갖고 있었단 걸 의미하죠. 최대 3만 뉴턴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큰 바다악어가 문 것보다 거의 2배나 더 강력한 거예요. 이빨이 뭉툭해서 먹이를 물었을 때 비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빨의 크기와 모양은 단순히 열고 닫고 무는 것에 완벽했죠. 바다거북이 갖고 있는 가장 튼튼한 껍데기와 같은 단단한 물체를 으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악어처럼 크로노사우루스도 목이 짧은 걸로 여겨져요. 이건 그들이 도망치는 작은 동물들을 성공적으로 잡을 수 있도록 적응된 것일지도 몰라요. 일반적으로 몸은 방추형의 유선형이었어요. 그건 양쪽 끝이 좁아져서 물의 흐름에 대한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크로노사우루스는 또 4개의 노처럼 생긴 팔다리를 갖고 있었어요. 뒷다리는 앞다리보다 더 컸어요. 그 길이가 약 2m까지 달할 수 있었죠. 대체로 이걸로 크로노사우루스는 물속을 쉽게 헤엄치고 궁극적인 포식자가 될 수 있었어요. 프레데터 X를 볼까요? 이것은 2009년 노르웨이의 군도에 있는 스발바르 근처에서 발견된 한 생물의 화석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화석은 평방 인치당 33,000파운드의 무는 힘을 가진 길이 15m, 무게 45,300kg의 괴물로 확인됐어요. 이건 알려진 동물 중 가장 강한 턱힘일 거예요. 비록 프레데터 X가 아직 어떤 특정한 종류의 동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크로노사우루스와 같은 플리오사우루스일 거예요. 그리고 비록 프레데터 X가 아니더라도 크로노사우루스는 지구 대양을 돌아다닐 때도 여전히 가장 흉포한 타이탄이었어요. 크로노사우루스는 사실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라는 그리스 신화의 인물에서 이름을 따왔어요. 크로노스는 초강력한 존재들의 세대에서 타이탄으로 여겨졌죠.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괴물인 크로노사우루스가 실제로 식욕을 채우기 위해 먹은 건 뭘까요?
이 생물은 바다거북, 오징어, 그리고 엘라스모사우루스과와 어룡과 같은 그 시대의 더 큰 해양 파충류들을 먹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만약 크로노사우루스의 왕국에 악어가 존재했다면 악어 역시 이 동물의 점심 식사로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하죠. 크로노사우루스 화석에서 나온 증거가 있는데 크로노사우루스가 상어도 잡아먹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짐승을 바다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사실이라는 걸 알아요. 크로노사우루스가 있을 땐 아니랍니다, 여러분. 어쨌든 작은 이빨이 없었다면 소화를 돕기 위해 온갖 종류의 음식을 작은 조각으로 갈아내는 건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이 바다 생물들의 잔해에서 많이 발견된 둥근 돌의 존재를 설명해요. 연구원들은 부력을 조절하거나 음식 소화를 돕도록 이 돌들을 삼켰을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 또 해저에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다가 우연히 삼켰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있죠. 마치 크로노사우루스가 가진 힘과 크기로 이미 비열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처럼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증거도 있어요. 크로노사우루스가 저녁을 먹기 위해 모든 인상적인 특성을 사용한 후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처음에 음식을 갖고 노는 걸 좋아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사냥하는 게 너무 쉬워서 아마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있었을 거라 생각되네요. 자, 이제 이 생물들에 대한 개념을 잘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만약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했다면 어떨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건 그렇고 왜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죠? 크로노사우루스는 6,600만 년 전에 공룡을 멸종시켰던 바로 그 KT 운석에 의해 완전히 멸종되었어요. 하지만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사사우루스라고 알려진 더 크고 더 악랄한 해양 파충류들로부터 큰 압력을 받고 있었어요. 항상 승자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최고의 해양 파충류죠. 하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여전히 지구를 배회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건 명백할 수도 있지만 그게 바다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할 수 있나요? 상어와 범고래에 관한 유명한 영화들이 끼친 영향을 근거로 볼 때 바다의 크로노사우루스의 존재가 해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상어와 고래를 아침 식사로 먹을 바로 그 생물 말이에요. 해변은 확실히 조용한 산책을 하기 좋은 장소가 될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보트 타기, 서핑, 스쿠버 다이빙과 같은 활동들은 어떨까요? 이 9m짜리 짐승이 자기 밑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 누가 감히 시험해 볼 것 같나요? 인간을 믿고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매년 약 179조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세계 해양 관광 산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전곡을 찌르네요. 지금까지 바다를 배회한 가장 비싼 요트는 히스토리 슈프림이라고 불렸어요. 여기 주침실에는 24캐럿의 금 파노라마 벽 수족관뿐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의 뼈로 만들어진 동상과 운석, 암석으로 만들어진 벽이 있다고 믿어졌어요. 어쨌든 이 요트의 가치는 거의 6조 원에 달했는데 이건 크로노사우루스로 인한 해양 관광의 잠재적인 피해 금액으로 이런 걸 38척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야수가 자신들의 호화로운 수족관에 나타나지 않아 요트의 주인은 확실히 행복했겠네요. 사실 너무 호화스러워서 어떤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비즈니스 천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히스토리 슈프림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 정도죠. 소문에 의하면 단순히 소위 디자이너로 추정되는 사람에 의해 조작된 정교한 거짓말이었을 거라고 해요. 어쨌든 전 문제가 여기서 그칠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바다 근처에 있든 없든 간에 실제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동물의 다리가 자라서 육지에 사는 것에 적응해서 우리를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할 거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전 크로노사우루스가 해상무역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주목하려고 해요. 미국에서 해양 운송은 국가 무역의 76%를 차지해요. 게다가 100여 개 이상의 필수 의약품이 바다에서 유래해요.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바다는 우리 인간들의 거대한 식량원이란 것도 언급할게요.
크로노사우루스의 존재는 우리가 보통 당연하게 여기던 바다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